자, 김건희 특검도 짚어볼게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은 주말 사이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포럼에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한 것이 관련성을 의심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입니다. 국토부 자체가 주무부처였고 당시의 장관이 원희룡 전 장관이었고요.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긴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3년, 22년, 23년 요 사이에 많은 변경들이 있었고 그 변경을 백지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석연찮다라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의 관점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에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죠. 지금 출국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요. 이거는 저도 그 당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은 뭐였냐면 인수위 부위원장입니다. 인수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예. 즉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국토부에 의해서 변경되고 난 뒤에 알았는가, 아니면은 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원희룡 장관도 알았는가, 이게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백지화 해버려요.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인데 이 부분은요 아마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알 거예요. 왜 삼부토건이 이런 데 따라왔지? 다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눈치는 챘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삼부토건이라든가 따라가는 업체를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예. 거, 이 부분만 확인하면은 원희룡 장관의 개입 여부, 또 더 윗선의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저는 이 두 사건 다 국토부 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에 대해서? 예. 우선적으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점이란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한 종점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바뀌는 진입이 되게 쉬운, 용이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가, 내가 가진 땅 위에 도로가 지나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도로가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제가 직접 뭔가 그 고속도로를 직접적으로 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C가 있어야 됩니다. 나들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진출 진입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된다. 예. 지금 종점에 IC가 있는지, 아니면 이른바 이제 나들목이 있는지, 아니면 분기점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은 실질적인 진출입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은 뭐냐면 내가 그 주변에 땅이 있더라도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어떤 기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고속도로의 어떤 종점에 내가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종점이 우리가 기차역이나 아니면 버스역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입출로가 있는지, 이른바 나들목인지가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서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실제로 가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땅, 그 부분이 실제로 고속도로를 지나느냐가 안 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이어지는 진출입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왜 갔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핵심이 국토부가 주최하는 포럼이었는지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민간 포럼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폴란드를 갔었거든요. 근데 전화리요? 예. 저희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 업체들을 모여서 간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저거는 2023년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그 말에 이른바 삼부토건이 유러시아 경제인협회와 양해 각서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 수혜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삼부토건에 직접적으로 오게끔 했다. 예.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쳤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민간 업체가 하는 쪽에 삼부토건이 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혜택을 줬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 강상면을 저는 가봤거든요. 그 IC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일가들 땅이 지금도 현재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나다가 보면은 언덕 위로 이렇게 누가 봐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텔을 짓는다든가 뭐 아울렛 몰을 짓는다 이러면은 지나가면서 아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위치예요. 예. 네. 저기 비어 있는 땅에 일단 도로가 들어오면은 엄청난 그 네. 토지 가치가 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꼭 밖으로 진출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일반적으로 종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느낌이 어감이 예.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타고 내리고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말하는 종점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강상면 일대 앞서 지도를 잠깐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강성면 병산리 기존에는 양서면 쪽이 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마지막 지점이었는데 2008년에 처음 노선이 계획이 됐고 2017년 1월에도 양서면 종점 노선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국토부의 건설 계획에 따르면. 그리고 2019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또 양서면이 종점으로 포함이 됐고, 예. 그리고 2021년 4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양서면 종점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 말기죠.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노선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다만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2달 만에 2022년 5월에 기존의 양서면 대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저렇게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요. 저 강상면에 전직 대통령 부인과 장모 등 일가가 29필지 1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중하순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고 2023년 7월에 사업 백지화가 선언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일단 한번 짚어드리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요, 혹시? 저 양평고속도로가 저렇게 한 10여 년 넘게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재부가 보통 깐깐한 부처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전문기관에서 한 끝에 통과를 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고 2달 만에 졸속으로 지금 노선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누가 아주 매우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일대에 그 대통령 처가 쪽에 땅이 그렇게 많이 있고 한다면은 설사 이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꺾은 거 아닙니까, 방향을?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특검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정권이 이렇게 몰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론 분열되게 만들고 그 지점에 양평고속도로가 있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이 그중에 한 축을 또 맡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도저히 뭐 백지화 선언했을 때 뭐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 여기에 정치 생명까지를 내가 걸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거를 없던 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들 뭐 이렇게 그 회사들이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체로 다 대기업들이었고요. 당시 삼부토건은 해외에 뭔가 그 건설에 참여할 의지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던 그런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 업체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1,000원짜리 주식이 5,500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간에는 누군가는 분명히 투자를 했을 것이고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삼부토건에 누가 그 주식을 사고 5배 이상 폭등해서 이득을 받는지 그 투자한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낱낱이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교집합인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출국 금지시키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어떤 그 핵심 누가 지시를 했는지 삼부토건을 거기 참여하도록 그리고 노선 변경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 배후에 이게 바로 특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남원정이라 불렸던 그 개혁적인 정치인의 모습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명예 회복을 바란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2023년 7월 6일에 당정협의회에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반론이 있으면 또 추가로 듣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예, 2023년 7월 6일에 기자회견 장면이고요. 딱 2년이 지났네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3년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대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거는 2022년 1년 전에 이른바 국토교통부와 양평구청 간에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 담당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게 약간의 퍼즐 맞추기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저 원희룡 장관이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아주 그 폭탄급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퍼즐 맞추기가 중단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민주당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무고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당한 고강도의 얘기를 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양평구청 간의 전체적인 담당자 문서, 서류, 대조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특검 측에서는 다시 정교하게 분석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게 심상치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가 통상 수사기관에서 출입 금지라는 것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출금 조치에 또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몇 개의 다 공통점이 바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그 항목에서 출입 금지를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요? 출국 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말씀드린 2022년, 23년에 다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지고 상당한 증언 또 서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황이다 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아무튼 출금 조치가 심상치가 않은 흐름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장모 최은순 여사와 그 오빠 김건희 여사의 오빠까지 같이 출금 조치가 취해진 그런 걸로 봐서는 23년 사업 전면 중단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시 국토부 해명을 보면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노선을 바꿀 경우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금액도 14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40억 원이 큰 돈이긴 한데요. 어쨌든 총 사업비의 0.8%라고 하네요. 제가 한 말씀을 더 덧붙인다면 예타와 타당성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타 이후에 이렇게 이른바 노선의 시 종점이 바뀌는 경우가 드문 게 아닙니다. 실제로 1999년 이후 신설이 추진된 고속도로의 타당성
완료 건수는 24건인데요. 이 가운데 14개 노선의 시종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 가까이 타당성 조사 때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와 타당성 검사 이 상황을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원희룡 장관님 저 말씀 들어보면요, 살짝 코미디 같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왜 그만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건희 씨 땅이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전제하고 있죠. 그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는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희룡 나는 몰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의 말을 믿어드린다면은 인수위 때 원희룡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토부 공무원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을 알고 원희룡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무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폴란드 문제도요. 만약에 민간 포럼에서 폴란드를 저렇게 간다. 폴란드 정부에서 그렇게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토부가 움직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환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간협회가 가더라도요. 부처가 도움이 없으면은 거기에 가는 기업들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일단 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일가의 토지 위치, 노선 변경의 시점,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특혜성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핀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